인천대장 성명준 씨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실형 1년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성명준 씨, 이러다가 진짜 2심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하겠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은 제가 취재를 위해서 성명준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기 몇 시간 전 성명준 씨는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언제 올리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성명준 씨와 통화를 끝내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영상이 올라온 걸 보면 이미 준비됐을 수도 있고 워낙 그분이 말을 잘해서 바로 찍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상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성명준님의 선택이긴 하죠. 하여간 이번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형이 나온 건지 판결문이 말하는 판단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 여기에는 성명준님의 증언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녹취록, 이렇게 다각도로 크로스체크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자꾸 말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성명준 씨는 사기 판결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올린 영상에서는 크게 억울하다고는 하시고 있는데요. 성명준 씨도 말 이외에 따로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혹은 증인이라도 내세우면 어땠을까요? 어쨌건 시작합니다. 좀 두서가 없었죠. 흔히 법률에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조계 명언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형사법정에서 선고가 떨어지고 나서야 황당해하거나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죄냐고 하는 거죠. 성명준 씨도 재판정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영상에 올린 내용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어쨌건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성명준 씨가 유죄라고 선고된 사기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냐는 겁니다. 이 기망행위란 게 사기죄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물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속는 경우도 기망행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준 씨의 범죄 혐의는 바로 2017년 친구에게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부분입니다. 성명준 씨는 2017년 부천 원미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점포를 권리금 없이 에어컨 등만 인수하는 소위 시설관리금 750만원만 주고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계약금을 낸 상태죠. 이곳이 권리금이 없는 이유는 3개월간 공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명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인점인 드림코를 운영하기 위해 이곳을 인테리어 공사하는 중이었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말이 엇갈립니다. 물론 판결문은 성명준 씨의 주장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저는 성명준 씨 주장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준 씨의 주장입니다. 자신은 가게를 하나 계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아직 보증금에 잔금도 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는 그 가게를 자기가 운영할 테니 달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잘 될 가게라서 넘기기 싫었지만 이 가게를 그냥 다른 설명 없이 보증금 포함 3억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친구들이 권리금 문제를 묻길래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기 좀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자신도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이제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어느 날 결혼식장에서 만난 성명준 씨와 피해자 2명, 이들은 결혼식장에서 만나 성명준 씨가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구경을 하러 갑니다. 성명준 씨는 가게를 보고 난 뒤에 이런 가게의 권리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예 이런데 무지해서 2억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때 성명준 씨는 아니다, 1억 5천 정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그렇게 그날 다시 만나서 여기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깎아서 1억 2천만 원 정도에 맞췄다. 너네가 1억 2천만 원 하고 인테리어비하고 약간의 수고비만 주면 내가 이 가게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증금까지 3억을 받습니다. 성명준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득 보는 상황인데 매출이 까지지도 않았는데 왜 넘기냐고 하는데 이득은 충분하죠. 공실인 가게라서 시설 관리비 750만 원만 주고 인수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 단계였습니다. 역시 성명준 씨는 인테리어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피의자들 주장으로 봐도 1억 2천만 원, 성명준 씨 주장으로 봐도 5천만 원 이상 남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득이 없냐는 거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성명준 씨는 유튜브에서도 법정에서도 1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비가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정에서 증빙 자료로 내진 못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인데 그 보증금에 계약금 2천만 원만 낸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뭐 그런 거 인테리어 공사 비용 다 받고 수고비 받고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하여간 내가 넘길 이유가 없다라는 건 크게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다. 계약금 내고 20일 만에 1억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거죠. 성명준 씨 주장대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남기는데요.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성명준 씨는 영업허가, 소방법 허가 등을 마쳤다고 하는데 과거 술집 하던 자리에서 영업허가 다시 받는 걸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증빙자료가 꽤 많은 피해자 이야기는 전부 거짓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증빙자료조차 내지 못하는 얘기를 다 사실로 확정짓는 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어쨌건 1억 2천만 원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통으로 2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묻길래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친구끼리 뭐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근데 이게 왜 사실로 인정되는지는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녹취록 부분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헛소리냐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시는데 녹취록 잠깐만 보더라도 수십 번 자신은 분명히 1억 2천만 원을 줬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귀농한 전 임차인이 세금 문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계속합니다. 다시 재차 피해자가 건물주도 그 술집은 공실인데 무슨 권리금이 있냐고 얘기했다는 말에도 끝까지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뽀찌를 받은 거 아니냐고 오히려 건물주를 몰아갑니다. 그는 계속 의심하는 말에 말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다. 그냥 잊어라. 그리고 분명히 본인은 사후에 이런 말들을 한 거지 사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 녹취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묻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네가 짱구도 아닌데 권리금 1억 2천만 원 주고 여기 들어왔겠냐고. 그 말에 성명준 씨는 그냥 그렇지. 여기 원래 잘 됐던 곳이라고. 그렇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녹취록에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이분이 작성했다는 메모를 볼까요? 메모로도 다시 한번 권리금이란 하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750만원 주고 현금으로 줬다는 거죠. 현금으로 줘서 부가세 문제에 시비가 걸리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피해자들은 전 임차인에게 찾아가 받은 사실 확인서 그리고 계좌 확인 내역을 통해서도 권리금을 받은 적 없다는 게 밝혀집니다. 권리금을 준 게 없다는 게 밝혀지자 그제서야 성명준 씨는 3억을 토탈로 준 거다. 친구끼리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을 바꿨죠. 이게 그냥 친구끼리 거짓말한 걸까요? 역시 성명준 씨가 적어준 내역인데요. 이런 계약 내역까지 적어서 친구끼리 거짓말한 걸까요? 민망해서 민망해서 거짓말 한번 하겠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게 자꾸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권리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쳐요. 그런데 계약 내용을 물어보는데 친구라 민망해서 글쩍글쩍 하면서 1억 2천이다 씨발 좀 믿자 건물주가 뭘 먹어서 그런다 소리 한다는 건 계약 내용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은 자꾸 모든 것은 다 조작됐거나 한 적이 없다고만 하시니까 저도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여간 이미 인테리어도 다 끝났고 계약도 끝난 가게를 권리금이 얼마를 받든 뭔 상관이냐고 하는데 아니죠. 상관이 있죠. 이건 아예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명준 씨가 말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전 임차인과 거래를 핑계로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성명준이 달라고 했다는 그들의 거짓 진술은 애초에 말이 안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성명준 씨가 언제 줬냐면요. 전 임차인 계좌 내역을 보면 3월 14일에 시설관리금죄로 750만 원을 입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날은 언제냐면 3월 13일입니다. 하루 전에 돈을 받아서 다음날 권리금을 납부한 거죠. 즉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조차 하지 못해 사업자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은 본인이 돈 준 날만 봐도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임차인에게 750만 원 전달한 거죠. 너무나 쉽게 팩트체크되는 내용이라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열을 내시면서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명준 씨가 이런 발언들을 하시니까 자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속될 수 있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경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조차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는 경우,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계좌 내용만 맞춰봐도 될 걸 이걸 철저히 부인하는 게 바로 1번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진지한 사과와 합의하라고 준 마지막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소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협박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협박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분명히 1억 2천만 원 줬다고 했는데 왜 믿지를 않냐. 내가 친하게 지내주니까 친구 같냐. 나 건달 출신인 거 잊었냐. 너희들 너무 때리고 싶다.
너네 이거 확실치도 않은 걸 어디 가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땐 가만 안 둔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많이 때려봤고 너희들 CCTV 없는 데서 때리면 그만이다. 내가 사람들 때려서 장애인도 만들어봤고 식물인간도 만들어봤다. 계속 떠들고 다니면 장애인,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리겠다. 눈에 띄지 마라. 내 말 믿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협박했다고 일방적으로 꾸며냈다는 것처럼 말을 성명준 씨는 하시는데요.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모는 전형적인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명준 씨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달린 댓글들도 한번 봅시다. 비슷한 맥락의 페이스북에 글도 있어서 단둘이 CCTV 없는 창고로 라는 댓글에 성명준 씨가 증인도 없어야지 웃음 이런 SNS에서도 조롱과 조리돌림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고 여기다 피해자 증언이 구체적인 데다 증인까지 있으니 협박이 인정된 건데 그냥 다짜고짜 거짓 주장으로만 모는 건 좀 답답합니다. 또 다른 협박에 대한 증인까지 있어서 이 판결에서 협박이 인정된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증인이 조작됐다, 거짓말이다, 일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증인이 검사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역시 협박죄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건 성명준 씨 본인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증인을 통해 거짓 진술까지 유도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 증언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판결문에서도 판사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해서 협박죄를 인정한 거고요. 여기다 뭐 권리금 문제인데 메신저 공격을 엄청 하십니다. 뭐 중고차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또 자신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고 해요. 깡패 출신이라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재밌습니다. 저 사람들은 중고차 팔이라서 나는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번 판은 성명준 씨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간 성명준 씨는 친구끼리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녹취록을 봐도 그렇고 메모를 봐도 그렇고 기망행위에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계약 내용을 친구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이 걸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법이 뭐 이러냐고 할 게 아니라 성명준 씨도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앞서 말했던 제 격언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범죄면 장사하는 사람 다 징역형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깜빵 갈 사람이 많으면은 다들 가셔야죠. 깜빵 갈 정도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으시면 신고하는 게 모범 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잠시 성명준 씨와의 통화입니다. 구속영장 저 청구됐던 거 알고 계세요? 구속영장 청구됐을 네. 때는 그때 그 영장 담당 판사 그렇게 얘기해요. 권리금에 대해서 이거는 무죄 판례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무죄일 것 같은데 우선은 뭐 검사 말 잘 알겠습니다 하고 영장 기각해요. 예. 2심에서 무죄 나올 것 같아서 풀어줬다고요. 영장 판사가 이건 무죄라면서 풀어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사전 구속 영장에서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먼저 구속을 하는 경우에야 따로 영장 전담 판사가 있지 법정 구속을 시키는 건 1심에서 선고 내리는 판사가 합니다. 자기가 판결문에 이 사람은 실형이라고 쓰고 보통 법정 구속을 하죠. 그럼 1심 선고 판사가 이건 2심에서 무죄야. 선고는 때리지만 기가 막힌 2심 무죄의 냄새를 맡고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변명이신지. 진짜 법정에서 뭐라고 하셨죠? 재판장에서 성명준 씨는 대략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왜 죄인지 몰랐다. 하지만 선고가 나서야 죄인 줄 알았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꼭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가정도 있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것 치고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법정 구속을 면합니다. 그런데 말이 바뀝니다. 영상에서는 나는 무죄다. 저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사님도 속이신 건가요? 성명준 씨? 그리고 이번에는 이 유튜브 영상으로 사람들도 속이려는 걸까요? 변호사 잘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댓글에서는 응원받고 있지만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준 씨를 위한 법 공부 하나만 해보죠. 사기의 가장 큰 요소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냐는 겁니다. 기망, 사전적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망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 측에 반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 행위와 소극적 기망 행위로 나뉜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자귀이건 부자귀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성명준 씨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봐야겠죠. 판결 내용은 뭐 대략 이렇게 해서 징역 1년 3개월이 나왔고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판사님 뒤통수를 쳐버리시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뭐 약간의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 성명준 씨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